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신형 S60입니다. 현행 S60은 2019년에 데뷔한 3세대고요. 최근에 다른 볼보처럼 인포테인먼트 또는 컨텐츠가 많이 강화가 된 게 특징이죠. 국내 엔진 라인업은 2000년 가솔린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한 가지고요. 가격은 5,640만원입니다. 참고로 S60은 미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최근에 볼보는 풀체인지가 돼도 안팎의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은데 이 신형 S60 역시 그렇습니다. 기존과 같은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면 그릴은 고광택 블랙이 적용이 됐고요. 새롭게 3D 형태의 엠블렘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앞쪽의 디테일이 좀 더 각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주간등도 기존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볼보에 따르면 S60은 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앞쪽에 오버행을 좀 짧게 설정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벨트 라인 같은 경우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쪽처럼 후면도 좀 각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전반적인 레터링이 조금 얇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과 차명 레터링이 조금 두꺼운 편이죠. 테일램프 형상은 디귿자를 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 실제보다 그 폭이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머플러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 사이즈는 235에 40R 19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280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지향을 하는데 그에 맞춘 타이어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볼보 S60의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은 틀 또는 디자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볼보처럼 이 차도 실내에 앉으면 약간 좀 거실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색상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어 트림과 시트에 적용된 브라운 색상이 좀 따뜻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의 도어 손잡이와 대시보드에는 약간 메탈 같은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스피커 커버와 함께 그 디자인의 그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볼보는 오디오가 좋기로 유명한데, 이 차 역시도 도어 트림과 저 가운데 있는 스피커가 이것도 역시 디자인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에 비하면 모니터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인데, 이 모니터가 보통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형 타입이고 약간 좀 튀어나와 있어서 눈과의 거리 또는 조작하는 편의성은 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모니터는 이렇게 홈 화면 물리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화면을 보든 간에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볼보는 최근에 티맵 오토를 다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해졌고, 특히 티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수입차에는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나오니까 그런 편의성이 좋아졌죠. 근데 티맵이 핸드폰도 그렇지만 목적지를 실행을 안 하면은 구간 단속에서 그 평균 속도가 표시는 안 돼요.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핸드폰 티맵 그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UI죠. 그래서 주로 자주 가는 메뉴는 이렇게 홈 화면에 크게 4가지로 표시가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플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편해졌죠. 저는 이렇게 크라잉 머신 같은 옛날 그 미국의 뽕짝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있네요. 심지어는 라이브 버전 이런 것도 2-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음질은 차 실내를 이제 꽉 채울 정도로 좋은데, 악기 같은 그런 소리가 다 하나하나 또렷하게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하단에 보시면은 공조장치 아이콘들이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공조장치를 그러니까 메인 온도 뒤쪽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도 열선과 통풍 3단계씩이 마련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운전대 열선도 3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4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서 티맵 오토라든가 비발디 브라우저, 헤이 볼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컨텐츠가 훨씬 많아졌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주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운전자 지원과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스티어링 감도는 무겁게와 노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오디오 설정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볼보처럼 이 S60 역시도 이 터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컨트롤러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차가 세단으로서는 좀 드물게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2열의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썬루프 커튼 자동 닫기 기능도 따로 있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내부 조명 감도가 끄기와 낮음, 높음 3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실내 무드 조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기본 요 화면이 나오고, 터치를 해서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가 나오죠. 이렇게 카메라 그림이 나오면은 여기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쪽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몇 가지 물리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이렇게 오디오 볼륨 다이얼을 꽤 크게 설정한 게 특징이고요. 이게 플라스틱 소리이긴 한데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런 그 사운드 자체는 좋은 편이죠. 기어 레버 옆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커버를 올리면은 여기 작은 수납 공간과 C볼트가 있습니다. 충전할 때는 사실 이렇게 열면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닫은 상태에서 하면은 고정이 잘 됩니다.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인데 크리스탈 이 레버가 다른 차에서는 또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주간보다는 야간에 봤을 때 좀 더 예쁩니다. 볼보는 좀 특이하게 이그니션을 이렇게 돌리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버튼 타입이잖아요. 누르는 거. 근데 이 차는 그 예전에 물리키로 돌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하이그로시는 거의 없는데 모니터 주변과 요 센터 플로어 이쪽에만 하이그로시가 좀 쓰였어요.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적당한 편이고요. 이 차가 그 다른 차와는 달리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약간 좀 비대칭이죠. 보통은 이제 네모 반듯한데.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단자가 하나만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A타입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댑터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에도 이렇게 볼보라고 써 있네요. 국내에서 팔리는 S60은 좀 스포티한 그런 성격을 지향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운전대 디자인도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만 보면은 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스포크는 다른 볼보와 동일하죠. 이 림에 적용된 가죽도 약간 좀 쫀득해서 그러니까 손에 좀 잘 잡히는 그런 소재고요. 운전대 조절은 수동입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최근에 다른 볼보와 동일하고요.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띄울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검게 변하죠. 그래서 뭔가 이 공간이 좀 너무 놀고 있는 게 아닌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안 할 때는 생각이 있고요. 볼보의 시트는 평가가 꽤 좋은 편인데 이 S60 역시 그래요. 전체적으로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꽤 좋고 하체는 좀 단단하지만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있는 편이에요. 초반에 기본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이렇게 앞쪽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절은 이렇게 다이얼로 하지만 세부적인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조작을 하면은 모니터에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거를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이 앞쪽으로 연장하는 이 폭도 꽤 큰 편입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최근에 다른 볼보와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는 디자인이고요. 여기 역시도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곡선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잡았을 때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고요. 유리는 뒷유리까지 모두 원터치입니다. 상하향. S60은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2열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할 때, 다만 들어올 때 문이 넓게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는 약간 좀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막상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보다는 그 2열의 거주성이 괜찮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한 반 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차체 사이즈 감안해서는 2열의 거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2열 시트도 1열과 대략 비슷한 쿠션인데 좌판은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유럽 차들이 그렇듯이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조금 많이 서 있습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췄을 때 이 아래쪽의 공간은 딱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아래쪽의 공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다만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그러니까 2열은 그러니까 3명이 타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공간이고요. 볼보가 2열의 이런 공조장치에 좀 후한 편인데 이 차 역시도 여기서 열선이 있는 건 물론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도 있고요. 양쪽에도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이렇게 USB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에는 USB가 하나밖에 없는데 2열에 2개가 있네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이 남고요. 2열도 이중 접합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볼보처럼 잡았을 때 스프링이 보이니까 이제 보통은 스프링이 잘 안 보이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다른 볼보와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이 2열 컵홀더의 그 디자인이 좀 되게 독특하죠. S60의 트렁크는 반전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앞에 열린 버튼이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이 열리는 것도 그러니까 수동 트렁크 중에서 이렇게 여는 게 원터치로 열리는 차는 많은데 이 차는 거의 전동처럼 되게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닫는 거는 이제 수동이고요.
차 크기 대비하면 트렁크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 바닥 전체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직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C볼트도 따로 있고요. 스키스로 커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서 그 여는 방향이 다른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여는 방식이죠.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 성격에 맞게 좀 엔진 소리를 또는 전체적인 소리가 큰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차 중에 실내로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닛을 열어보면은 그 안쪽에 보통 흡음재 있잖아요.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차 시에 엔진 소리는 좀 또렷하게 잘 들리는 편이고요. 그런 반면에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거의 없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50마력이고요.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력 버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볼보 라인업 전체에 걸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죠. 볼보에 따르면 S60은 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지향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체도 좀 단단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S60이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젊은 감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인데, 시트 쿠션은 좀 약간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차들과는 달리 하체 댐핑과 시트 쿠션이 약간 좀 다르긴 하죠. 보통은 이제 대부분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단단한 그 하체 그 댐핑을 이 시트 쿠션이 조금 상쇄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래판 구간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이런 굴곡이 운전대 쪽으로 좀 이렇게 잘 느껴지죠. 그리고 이 정도의 속도에서도 하체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잘 들리는 편입니다. 스티어링 감도는 노멀과 무겁게가 있는데,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로 하면은 그러니까 운전대가 돌릴 때 조금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게 저속에서만 조금 무겁고, 일단 속도가 올라가면은 진짜 되게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운전이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조용할 때 그런 감각 이런 거는 무겁게로 세팅할 때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소음이 큰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엔진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좀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가장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속 90으로 콘크리트 노면을 주행을 할 때는 확실히 엔진 소리보다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죠.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차이가 당연히 있는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와 이렇게 아스팔트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음색입니다. 이 차가 저속 또는 공회전에서는 약간 좀 디젤 같은 그런 음색도 있는데, 이렇게 좀 한 3000rpm 이상의 속도에서는 그 엔진 음색이 꽤 스포티해요. 그리고 저회전부터 고속까지 좀 일정하게 베이스 톤을 내고요.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앞쪽에 대시보드 라인이 조금 낮게 느껴서 그런지 전방 시야는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볼보는 이쪽에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차들은 이쪽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끝부분에 볼록거울 처리를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가 큰 편은 아니죠.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의 면적이 룸미러로 보기에 좀 크게 느껴지는데, 보통의 세단과 달리 헤드레스트 뒤쪽에 선반이 약간 좀 올라온 편이어서 그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후방 시야는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도 시간이 가면서 이런 동적인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 S60 역시도 이게 타이어 성격을 보면은 요즘에는 연비를 되게 중요시해서 UHP 타이어 안 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UHP 타이어도 트레드웨어가 예전에 비하면 높아진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트레드웨어가 280이니까 성능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때 보면은 타이어 그립을 최대한 살리면서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속도도 높게 나오고요. 예전에 볼보는 언더스티어가 조금 큰 편이었는데, 지금 이 S60은 타이어 그립이 이게 워낙 좋아서 그런지
방금 오르막 코너에서 속도도 높게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이 조금 더 아직 남아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는 요즘에 2.0 엔진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출력은 좀 다르지만. 근데 요 S60 사이즈의 250마력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그런 힘이고요. 오히려 이 차는 그러니까 요즘에 볼보가 180에서 속도를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까지는 이제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초반에 그 발진 가속을 더 좀 민감하게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반응이 빨라요. 부스트가 비교적 빨리 돌아갑니다. 이 차가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노말에코, 뭐 스포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가 스포츠 모드가 만약에 따로 있었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거동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을 보면은 이 차는 그냥 거의 좀 스포츠 모드에 좀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면에서는 충분한데 회전 질감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 3000rpm 이하에서는 괜찮지만 이제 고회전을 좀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소리가 커지기도 하지만 이제 회전하는 그런 질감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볼보 2.0 E 엔진을 사용하는 이거에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죠. 이 차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지향을 하고 그래서 1열의 승차감도 컴포트와는 좀 거리가 있고 좀 스포티한 주행 감각인데 그래서 빨리 안 달려도 뭔가 그 느낌이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은 또는 차체 사이즈까지 같이 감안을 하면은 2열의 승차감은 이제 1열보다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열과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아주 많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약간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은 괜찮은 편이고 다만 2열 역시도 노면에 따라서 그 방음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 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2열도 이중접합이 적용이 돼 있는데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S60 B5는 최근에 타본 그 볼보 차 중에서 회전하는 성능이 가장 스포티하네요. 타이어 그립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방금 같은 내리막 코너에서는 살짝 안으로 감기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성능에는 이 차 볼보가 밝힌 것처럼 그에 좀 충실한 그런 컨셉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사이즈나 휠 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긴 편이 아닌가. 이 차가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는데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회전 반경이 당연히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안쪽에 흡음재가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가속을 할 때도 터보 엔진 돌아가는 소리, 공기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벤츠 GLA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할 때도 낮은 속도에서 그럴 때 앞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소리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크긴 하지만 듣기에 음색은 괜찮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고속으로 주행 시 타이어 소리와 함께 바람 소리가 역시나 가장 크게 지분을 차지를 하죠. 예, 이번에 S60을 오랜만에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한 3년 만에 S60을 시승을 하는데 최근에 다른 볼보처럼 안팎의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인포테인먼트, 컨텐츠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볼보를 시승을 해보니까 지금 이 볼보의 안팎 디자인이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디자인이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판매량이 또 뒷받침이 되고 다만 국내에서 팔리는 S60 B5의 경우에는 승차감이라든가 정수성 이런 게 좀 보편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소리가 큰 편이고 승차감도 안락함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게 좀 호불호를 살 수가 있고요. 다른 볼보처럼 S60 역시도 오디오나 그런 면에서 이제 강점이 있고 실내 디자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에서 팔리는 볼보가 편의사양이 예전부터 좀 후하게 주는 편인데 이 차 역시도
ACC를 비롯한 ADS 그리고 통풍 같은 편의 장비도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볼보가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좀 작은 편인데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은 되는데 보통 미국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갈림길에서만 표시가 되거든요. 이 차 역시도 경로 안내가 항상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 갈림길에서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사양이 좋은데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보통 차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없는 경우도 꽤 있어서 약간 좀 알쏭달쏭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가 없고요. 보통 이제 패들 시프트 있잖아요. 요즘 웬만하면은. 근데 이 차는 또 패들 시프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볼보는 인포테인먼트 냉각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볼보 좀 오래 운전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차는 조금 지금 이제 기온이 오르고 운전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계기판에 인포테인먼트 냉각이라고 그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도 약간 좀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5천만 원대 중반인데 요즘에 신차 가격이 좀 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볼보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라는 또 생각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연식 변경이 돼도 막 100만 원 이상씩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2022년에 비하면 한 40만 원 정도밖에 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기름이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910km가 뜨거든요.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그래서 이 차는 바로 전에 시승했던 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막 좀 빨리 달리면은 주행거리가 또 순식간에 뚝 떨어지거든요. 10단위로. 근데 또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은 다시 또 주행거리가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볼보 신형 S60 B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